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최적화 문화재해설사 김진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은 2018년도에 이번 시험을 좀 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풀이 작업을 좀 하면서 앞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호흡하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시험 문제가 상 문제로 좀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25문항 중에서 거의 한 19문항 정도 이렇게 좀 맞추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하 문제도 11문제 정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꽈락은 좀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실히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과 중문제 수준이 거의 한 14문제 정도 이렇게 좀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 때 이 3단원과 4단원, 그러니까 자연 문화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 문화 파트, 이쪽 파트의 문제가 거의 한 19문제 정도 출제된 걸로 볼 때 3, 4단원에 대한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고득점을 좀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문제를 이제 26번이 1번이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자원 해설의 주요 목적이 아닌 거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은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관광객의 만족과 관광객의 소비 억제와 관광자원 훼손의 최소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 향상. 자, 그럼 주요 목적이 어떤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소비 억제, 요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좀 했던 내용들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요 목적은 만족과 그 다음에 자원 관리. 그래서 이렇게 자원의 훼손을 막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기존 잘 모르는 어떤 자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자원에 대한 이해 향상, 이런 것들을 돕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효과들도 간단히 한번 좀 본다라고 한다면, 관광객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해 폭을 넓히는, 그 다음에 아까 훼손 방지 얘기 좀 말씀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향토해,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긍지. 와,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와, 대단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역 및 국가 경제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소비도 이제 진작을 시켜서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원의 보전, 보호,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계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봤었을 때, 아, 조계종?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고, 아, 조계사? 아, 이런 좀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라를 빛낸 큰 스님 16분을 모셨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국보 56호, 이런 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라를 빛낸 큰 스님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의 아주 큰 스승, 그래서 이제 국사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국사, 고려시대 때 제일 많은 국사를 배출했던 하나의 절이 바로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었죠. 송광산, 그래서 나중에 송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국사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보시면 이게 16분을 모셔놨는데, 여러분 잘 아는 분들 중에서 혹시 얼굴에 보조개 있는, 혹시 생각하면 보조국사, 진울, 그 다음에 진각국사, 해심,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모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광사 일대 주지였던 진울부터 해가지고 총 16명이 나름대로 국사전에 있다. 요게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에 이 구례 화엄사 각항전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요건 이제 숙종 때 가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각황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왕 또는 황제를 황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깨달았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전에 이제 계파 스님이라고 하는 계파 대사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큰 절을 좀 짓고 싶고 이렇게 좀 한데 나름대로의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개바스님이 꿈을 꾸다가 부처님이 나와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절을 지어줄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만났는데 그분이 옛날에 우리 절에서 자주 밥을 얻어먹던 노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노파가 갑자기 연못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연못 들어가가지고 자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꼭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자살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서울로 이제 가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좀 하려고 갔는데 어떤 공주가 와가지고 막 안기는 거예요. 스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거를 탁 펴니다. 그래서 이 장육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손에 적혀 있었는데 이 애는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손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손을 이렇게 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여자 노파가 죽기 전에 그때 그 얘기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공주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숙종이었죠. 그 숙종이 그런 얘기를 좀 깨닫고 절을 지어주는데 돈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엄사 각황전은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분명히 요거는 17세기 말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1702년에 완성되는데 요거는 국사에서도 17세기로 주로 좀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좀 교양 좋겠고, 자, 이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요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탑입니다. 5층으로 된 목탑이다. 요거를 5층으로 된 목탑이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팔상전을 보시면 이 각황전은 2층에 그런 안에 보면 연결이 돼 있는데 밖에서 보면 이제 2층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5층으로 돼 있는데 팔상전은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입적할 때까지 이제 총 8개의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팔상도가 있으니까 팔상전 요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17세기 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지는 이제 주심포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거는 고려 후기 때 주심포 양식으로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붕은 맞배 지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 1번, 2번, 3번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엄사 각황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요게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게 바로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 딱 보실 때는 이게 좀 작아 보이시겠지만 저도 직접 가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요게 좀 아주 크게 안 나올 때 상당히 웅장합니다. 가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순천 송광사의 국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국사전이라는 건물인데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요 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진우리죠. 보조국사. 자, 요게 바로 송광사 국사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28번 문제. 자, 궁궐과 정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한번 좀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5대 궁궐 이름들 한번 정리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정리하실 게 정전 5가지도 정리를 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요거 풀이하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덕궁 대조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건 한마디로 이 창덕궁 안에서 이 왕실의 어떤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조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각종 왕들이 많이 승하를 좀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성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종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이쪽에 좀 승하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정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요, 경희궁 안에 있는 그런 나름대로 왕이 일을 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편전이라고 할 수 있죠. 편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자정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는 경희궁은요, 원래는 인조의 아버지, 그래서 정원군이라고 하는 그분의 집이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가서 광해군이 뺏듭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는 그런 좋은 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궁궐을 지었던 곳이 경희궁인데 그리고 좀 있다가 인조가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이 나중에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희궁에 있는 이 자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인조가 옛날에 이괄의 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 기거를 좀 했다가 나중에 정묘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또 강화도로 또 들어가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철종이 또 여기에서 조금 활동을 또 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자정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경궁에 있는 게 바로 이 정전이 명정전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덕수궁의 함령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고종이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운궁에 이 고종이 머물면서 함령전이 고종의 어떤 침전이다. 그래서 자는 곳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이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거와 관계해서 여러분들 약간 정리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궁궐의 정전 얘기를 좀 한번 좀 해드리면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 궁궐이 제일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북궐이라고 합니다. 북궐. 그래서 경복궁의 제일 남문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규현하고 이문세가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이죠, 광화문. 그런데 이 경복궁의 정전이 바로 이제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 전에 창덕궁하고 창경궁 요건요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동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서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덕수궁을 서궁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5가지 위치가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경복궁의 제일 중요한 이름은 근정전이죠. 그래서 왕이 근면성실하게 뭔가 정치를 해야 된다. 정도전이 붙였던 그런 근정전. 자, 그 다음에 이 창덕궁은요 인정전이라고 이름을 좀 쓰게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창경궁은요 금방 시험에 나왔던 명정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근면한 사람은 명예롭다. 이렇게 근면한 사람은 명예롭다. 이렇게 이름을 좀 정리하면 좋겠고 경희궁에 있는 게 이제 숭정전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요거를 근면한 사람은 명예로운 정숭이 된다. 이렇게 정숭이 된다. 그리고 중화요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조금 이름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전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가지 같이 정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궁궐에 대해서 한번 좀 봤고요.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법고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법고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큰 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고에다가 이제 양손에 뭔가 채를 들고 이제 치는 활동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면서 요거는 정형화된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흥이 겨우면은 뭔가 좀 더 다른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동작이 크고 활기가 있는 춤이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2번째 불교 의식에서 행하는 무용의 하나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3번째 절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예불이나 각종 의식에 쓰인다.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4번째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나름대로 제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목어라고 해서 물고기 모양을 둥둥둥둥 치죠. 그렇게 하면 물고기 구제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종. 이 범종 같은 것들, 이제 대종, 이런 것들이 있죠. 큰 종이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서 운구, 구름판, 이런 것들, 새와 관계된 그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그런 건데, 이거와 함께 하나 더 법고라고 하는 거. 이 4가지가 이 관련된 의식과 관계되는 크게 4가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는 목어라고 하는 거에 정의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금방 벚꽃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30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슬로시티에 대해 가지고는요 정리를 상당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꼼꼼하게 잘 했는데 지금 슬로시티가 총 몇 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총 15개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슬로시티가 1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고, 자, 1번에 이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요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2번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조안면, 그렇죠? 배가 막 유명하고 그런 곳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담양군 창평면 요런 표현이 좀 나왔는데 담양하면은 죽세공품 요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자, 그래서 담양하면은 주겸 막 이런 것들도 좀 유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천시 수산면이라고 하는 이곳은 특징이 여기 보면은 이제 산지 지역에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나물 가지고 정식 먹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매운탕 이런 것들 좀 유명한 곳이 또 제천시 수산면 이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요 문제는 하루 보이겠지만 슬로시티를 준비를 좀 안 했던 분들은 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답은 1번인데요. 요거 이제 11개 관련된 거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기억을 좀 해야 될 거, 완도의 이제 청산 슬로시티. 그래서 이름이 완도 슬로시티 요렇게 좀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하동의 악양이라든지 청송의 부동 파천이라든지 상주의 함창 이안 공검 요런 공검지 저수지 이름 들어보셨나요? 영월의 김삿갓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다음에 금방 시험에 나왔던 조안면 요쪽 남양주 쪽이고요. 그다음에 제천의 수산. 자, 그 다음에 예산에, 그 다음에 대흥,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그 다음에 담양의 창평, 그 다음에 신안의 증도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11개 외적으로 2017년에 2개, 2018년에 2개가 추가가 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밤하늘이 이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영양을 많이 좀 택하죠. 그래서 이쪽 일대 이제 1월산 또는 이제 이쪽 일대 디미방 체험관이라고 해서요. 이제 음식 조제하는 거와 좀 관계되는 그런 나름의 책 이런 것들과 좀 관계되는 곳이 영양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남 태안 같은 경우에도 해수욕장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안 사구들 이쪽 지역이 지정이 좀 된 게 2017년이라고 한다면 2018년도에 지정된 곳이 크게 2곳이 있는데 한 곳이 바로 태안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서천, 거기가 옛날로 치면 한산, 그러니까 세모시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죠? 이쪽 지역하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경남 김해 지역. 그래서 이쪽 지역까지 크게 4가지가 바로 슬로시티로 추가가 좀 됐기 때문에 15곳이다라고 이름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한자와 려자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이 한산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려라고 하는 게 이게 여수거든요. 그래서 영역으로 좀 치면 오른쪽으로는 한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여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수에서 좀 더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3번 같이 요런 진도나 완도나 신안이나 고흥 이런 지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흥이라든지 완도, 진도, 신안 이쪽 지역은 요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요거는 이제 3번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시겠지만 68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 바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되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지구도 요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해금강이 명승 2호죠. 명승 2호. 그래서 명승 2호인 해금강 지구 요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권역을 한번 좀 6개를 좀 나눠본다라고 한다면요. 6개 권역은 크게 요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거제 해금강 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통영 항상도 지구에서 남해 쪽,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사천 지역, 그 다음에 노량 지역, 그 다음에 여수 오동도까지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게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 이름을요, 이제 시험 치기 직전 정도가 되면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외워주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제 거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여수까지 간다. 그래서 이름이 한산도의 한, 그 다음에 여수의 여 해서 한려 해상국립공원 이렇게 표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한번 예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통영 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해대교 이쪽 일대나 그 다음에 상주 금산 이쪽 일대, 그 다음에 사천, 그 다음에 여수 오동도, 거제 해금강지구 이 6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다음에 또 나올 때 요 정도에서 거의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요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요 작품으로는 이 사람이 3인 문년도, 이 3인 문년도가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요, 3명에서 이런 거죠.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표현,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 자기의 어떤 기이한 얘기를 좀 하면서 나이를 상당히 뭔가 자랑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낸 그림이라 볼 수 있고요. 김영철지도는 이제 사용하던 어떤 도구들을 좀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호치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취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어떤 기운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귀거래도라고 해서 옛날에 도연명이 나름대로 얘기를 했던 이 귀거래사 이거와 좀 관계된 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다시 정리를 좀 한 게 귀거래도 이런 건데, 자, 이 그림을 주로 그렸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이 사람 호가 오원입니다. 오원 뜻이 뭐냐고 하면 나도 원이다. 단원, 해원 이런 것처럼 나도 원이다. 이런 거를 뭔가 이름으로 만든 게 오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천재화가죠. 예전에 혹시 영화 중에서 취화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셨나요? 상당히 연기를 좀 잘하셨죠. 최민식 씨가. 그죠? 연기를 상당히 좀 잘하셨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 장승업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승업은요. 원래 천민 출신이죠. 그렇게 해서 그림 잘 그려서 나중에 관직도 이제 차지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장승업이 되고, 답은 그래서 이게 1번인데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2번에 이제 김득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풍속화가인데요. 김홍도의 풍을 약간 새롭게 각색한 그런 사람이 바로 김득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림 조금 있다가 파적도라든지 그림 한번 좀 볼 거고요. 자, 심사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정선의 제자입니다. 정선 제자인데 그 심사정은 문신 화가 중에서 이제 정선, 그 다음에 심사정, 한 명 더 하면 윤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 윤두서가 누구냐고 하면은 정약용의 외증조부 요 정도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윤두서의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윤선도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이 바로 윤두서의 위에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두서는 그림이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렸겠지만 자기 얼굴을 자화상을 좀 그린 게 상당히 좀 유명한 그림이 바로 윤두서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1번인데 첫 번째로 이 3인 문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에서 뭔가 자기가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호치도라고 하는 게 독수리와 관계되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귀거래사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 귀거래도 요런 그림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장승업의 오원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외적으로요. 혹시 이런 그림 한번 보셨나요? 파적도 보니까 지금 뿅아리 물고 도망가는 이 고양이 지금 막 쫓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니까 반상도라고 해서 양반이 행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폴더형으로 절을 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김득신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약한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요 그림입니다. 알죠? 갑자기 무서웠죠. 금방. 그죠? 이게 윤두서의 자화상 이런 그림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33번 문제는요. 국악의 분류 중에서 궁중음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틀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는요.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가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연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군례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종묘 행차하는 막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할 때 이때 궁중음악들을 좀 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궁중음악으로 뭔가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은 거의 송나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완전 궁중에서 중요한 행사들, 예를 들면 뭐 종묘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선농단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사직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이 주로 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좀 트는데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뭐 세자의 어떤 책봉이라든지 아주 중요할 때도 틀기도 하는 게 바로 이제 악이라고 하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악이라고 하는 거는 악기로 뭔가 하는 그런 음악 이런 뜻인데 요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당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중국의 음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은 낙향춘이라든지 보허자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피리로 부르는 뭐 낙양춘이나 아니면은 뭐 기악 협주로 좀 부르는 이 보호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당학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향학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에서 뭔가 불려지고 이런 것들을 궁중에서도 뭔가 행사 있고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불교적인 걸로 뭔가 귀의를 좀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영산 회상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향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중에 정읍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백제 가요에서 이제 출발했던 그런 정읍사 이런 것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향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요 악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당학이라든지 향학도 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중음악으로 분류를 할 때 악, 당학, 향학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요 문제는요. 이제 바로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쉬운 문제였는데 정리가 좀 안 됐던 분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때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과 관계되는 기록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관계되는 내용과 함께 하나 더는 조선의 이 조선 왕조의 어보와 어책.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옥새 있죠. 그런 것들과 함께 옥새 찍어놓은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것들. 그게 바로 조선왕조 어보어책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금방 이 내용과 함께 두 가지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 때 12차례를 보냈던 조선통신사에게 그다음 두 번째 1907년도에 있었던 이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와 관계된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무예 도보 통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원래 이제 무예 도보 통지는요 무예와 관계된 거를 이제 그림이라든지 글로 뭔가 정리를 했다 이건데 사도세자가 요거를 정리를 하다가 1762년 이모화변 때 뒤져갇혀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어받아서 정조 때 완성이 되는 게 무예도보 통지인데 이 무예도보 통지는 어떤 역대급 인물들이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당시에 무술 상당히 잘했던 드라마 중에서 혹시 무사 백동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백동수가 무술에 대한 것들의 어떤 동작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도화서의 일타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렇죠. 김홍도.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박제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이게 바로 무예도보 통지. 요거는 북한의 세계 기록유산이다. 요걸 하나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은 요거는 틀린 게 새마을운동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물산장류운동은 1920년대 때 있었던 이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조만식의 물산장류운동. 요거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건 3번으로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새로 추가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요게 16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는 업데이트를 조금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계속 가서 이제 35번 문제. 자, 요 문제는요 처음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불상 내가 아는 거 정말 몇 개 없는데 와 이거 내가 틀려서 떨어지면 정말 불쌍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아마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은근히 이 문제는 쉽습니다. 알았죠? 한 10초만 꿰뚫어져서 탁 쳐다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눈이 뜨악 하면서 보시면은 금동으로 된 거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금동 아닌 거 맞죠? 그러면 이게 금동 약사열의 입상 금동이네요. 맞죠? 이번에 금동 비로자나 불상 3번에 보니까 요거는 금으로 만들어졌네요. 14cm짜리인데요. 이게 황복사지 3층 석탑에서 나온 겁니다. 탑신부에서. 와, 이게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그런 형태의 열의 입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작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불국사 금동 아미타 열의 자상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 때요, 다 외우고 하시면 참 좋겠지만 이 문제는 약간 좀 센스를 발휘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뻔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책에 나름대로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으실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형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백률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이 형태가 이렇게 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로자나 불상. 그렇죠. 손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업 시간 좀 많이 봤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구황동의 금제열의 입상입니다. 한 13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불국사 금동 아미타열의 자상.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금동 열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금제라고 하는 게 있다. 은근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더 한번 꿰뚫어져서 쳐다보면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은근히 관광자원에서 많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요 문제 석회동굴에 해당하는 거 고른 거, 요런 거는 분명히 연습이 많이 돼 계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석회동굴이냐? 아니면 해식동굴이냐 아니면 용암동굴이냐 이런 것들만 잘 구별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석류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굴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석회동굴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김영굴은 어떤 동굴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용암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주도 지역은요, 용암동굴 또는 해식동굴밖에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용암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만장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암동굴이죠. 그다음에 협재굴도 마찬가지로 용암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시동굴, 요거는 마찬가지로 석회동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은 석회동굴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과 디귿 답은 그래서 요거는 1번으로 가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때 조금 더 이번엔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리를 반드시 좀 동굴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행정구역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주도 지역에 주로 있는 동굴들은 용암동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죠. 이런 동굴들은 전반적으로 여기는 석회동굴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익산의 천호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창에 있는 이런 백룡동굴, 이런 뭐 섭동굴, 요런 이름까지 좀 더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런 이름들을 천연기념물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다 정리를 좀 한번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어렵게 출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천연기념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험 직전쯤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쭉 한번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갑니다. 이 37번 문제는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진주 관아의 행사 때 여흥으로 춘 춤이라고 하는 힌트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여흥으로 뭔가 췄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패한 양반과 그 다음에 파괴승에 대해 가지고 풍자한 그런 무용극이다. 요런 뭔가 풍자한 내용이 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농악무는 좀 아닐 것 같고, 그죠? 남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여자, 특히 이제 기생 같은 경우에 남자로 뭔가 둔갑을 좀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정행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춤으로 좀 희화하는 그런 게 남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특별히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무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는 춤, 이런 것들은 이런 풍자하는 내용까지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분명히 내가 4번 한량이라고 할 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한량.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띵가 놀고 있으면 쟤 한량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 한량을 말합니다. 뭔가 과거 시험도 안 치면서 뭔가 좀 놀고 먹는 그런 느낌 좀 강한 사람들 한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한량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첫 번째로 이게 7인 배역으로 좀 등장을 좀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한량하고 좀 높은 사람 중에서 뭐 별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승려, 그 다음에 승려 중에서 좀 높은 승려를 이제 상좌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요런 상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모, 그 다음에 마당쇠, 그 다음에 기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한량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요. 이 기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승려가 나중에 춘자랑을 기생 앞에서 막 합니다. 그래서 기생이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 승려하고 같이 갑니다. 알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헐 요렇게 하는 이 작품이 바로 한량무라고 하는 대표적인 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이건 4번이 되겠고요. 이제 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민속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는 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인데, 자, 개최 지역과 이제 축제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에 이제 추억의 7080 충장축제라고 하는 게 이 충장로라든지 아니면 금란로 일대에 거의 한 10월 달에 하는 행사가 바로 추억의 이제 7080 충장축제입니다. 요게요, 단독 어떤 행사로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70년대와 80년대를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뭔가 우리나라의 칼라 TV가 처음 나오는 거는 8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때 어떤 광고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CM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교복 입고 뭔가 이제 흑백 사진 찍어주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뭔가 추억을 많이 좀 떠올릴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뭔가 학교에 갔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뭔가 누군가가 동전으로 막 끈 듯한 막 그런 책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넘어가면은 뭐 혼난다 하는데 메롱메 넘어가면서 나중에 뭐 그 다음날 보니까 짝꿍이 그 안에 뭐 칼하고 가위 막 들고 오고 막 그런 옛날 기억도 막 나는 것이고 맞죠?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하는 추억의 7080 중장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름 하나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한성 백제 문화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백제와 관계되는 도시도 여러 개 있겠지만 한성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을 치면은 송파 지역 요쪽 일대 하남시 요쪽 근처가 바로 이 송파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가 옛날에 위례성 요쪽 자리인데 이거는 서울의 송파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서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함양이라고 하는 곳은요, 함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전라북도 장수 이쪽으로 가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거창이라든지 오른쪽 가면 합천 이런 쪽으로 가는, 뭐 산청 이쪽 일대 위쪽에 지리산자락 근처가 바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함양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요거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가 아니라 경상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양의 산삼축제. 자, 그 다음에 이 해미읍성이라고 하는 곳은 서산 지역에 보시면 이 서산은 상당히 충청남도 쪽인데 옛날로 치면은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죠. 그렇게 해서 거의 구축을 성종 때 한 1.8km 정도 해가지고 이런 해미읍성이라고 하는 걸 쌓게 되는데 요게 바로 서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충청남도 지역이니까 자, 축제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최근 시험에는 축제 문제들이 한 번씩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원하고 5단원에 우리 책에도 이런 것들 좀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가보면 2018년도에요. 이제 문화관광축제로서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 글로벌 육성축제라고 해서 이게 제일 좀 높은 그런 급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 이게 5회 연속으로 글로벌 육성축제로 걸렸는데, 옛날에 혹시 그래요, 충장 7080 축제처럼 혹시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가요 톱10 임성훈 씨 나오고 옛날에 해가지고 가요 톱10 5번 이제 거기 1등 하면은 그 다음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김제 지평선 축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나 진주의 남강에 옛날 임진왜란 때 진주 지역에서 이제 왜구와 이제 같이 싸우니까 우리의 살아있나 죽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등에다가 뭔가 편지 띄워서 이렇게 보낸 데서 유래되는 그 대표적인 남강 유등축제. 자, 그 다음에 안동의 국제탈춤 축제, 요런 페스티벌, 요런 것들이 글로벌 육성 축제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축제 중에서 무주 반딧불 축제라든지 자라섬 재즈 관련된 페스티벌이나
산천어 축제 이런 것들이 또 대표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적으로 이제 최우수 축제로 한번 보면은 강진 청자나 아니면 문경의 찻삽을 유명하죠, 그죠? 이천의 쌀이나 평창 하면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생각나죠? 그래서 효석 문화제나 담양하면은 바로 대나무 죽세공품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산청의 약초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나 진도 보면은 신비의 바닷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최우수 축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지질공원. 요거는 최근 시험에 이제 한 번씩 출제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이 된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과학적으로 볼 때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선정을 할 때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던 두 곳은 바로 한 곳이 울릉도하고 독도 지역이고 또 한 곳은 바로 제주도였죠. 그러면 한탄강하고 임진각은 2015년에 요때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년마다 계속 조사해서 점검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요,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웠다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이라고 하는 거 꼭 잡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울릉도 독도와 제도 지역 요쪽이 제일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1번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국가지질공원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어야 하고, 요거는 교육과 관광사업 등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승인하는 거는, 인증하는 거는 환경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2012년도에 지정된 게 바로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제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부산이나 그 다음에 강원 평화공원, 그 다음에 청송, 그 다음 무등산, 그 다음에 한탄, 임진강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좀 됐는데, 요게 2017년도 가가지고 또 3개가 더 지정이 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국가지질공원에 추가된 곳, 요 3곳 정도,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자, 이러니까 이쪽은 고생대와 좀 관계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면 좋은데, 하나는 이 무연탄, 이거 좀 관계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석회석. 요걸 가공하면 이제 시멘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와 좀 관계되는 지층, 이 고생대 지층과 좀 관계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요런 지역. 그리고 본 수업 들었던 분 혹시 제 친구 생각납니까? 얼굴에 그 석탄캐로 갔던 그 친구 이름 정영태였잖아요. 정영태, 그죠? 요런 지역, 평창 지역까지 포함해서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동해안, 요쪽 상당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경주에서 포항 갔다가 영덕 갔다가 울진 올라가는 거죠, 맞죠? 여기가 이제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자, 그러면 서해안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창하고 부안, 특히 이제 부안 지역 하면은 이쪽이 변산반도 이쪽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대, 그 다음에 동해안, 서해안권까지 같이 2017년도에 추가된 것까지 국가지질공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0번 문제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정리를 같이 많이 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국립공원을 22곳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재밌게 외우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외우신 분들은 국립공원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국립공원이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도립공원이냐 아니면 국립공원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걸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게 하기보다는요, 조금 반복을 통해서 눈이 조금 익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구미에 있는 금오산인데, 이게 70년에 도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곳이 되겠죠, 그죠? 금오산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칠갑산은 청량에 있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18번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잘하시는데, 그게 칠갑산을 했죠. 그래서 한번 칠갑산 어딘지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가지는 못했고, 거기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니까 저기가 칠갑산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청량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운산, 여기가 고창에 있는 이런 선운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도립공원을 할 때
공부를 좀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천마산이라고 하는 곳은 크게 우리나라에 남양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도 있고 저 밑에 마산에도 있고 막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산은 알죠. 그래서 이 천마산은 요거는 이름이 또 중복된 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알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요게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도립공원 이거를 좀 정리를 29곳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은 내용이 이게 상당히 좀 쉽다라고 하는 거고 도립공원이 원래 30곳이었는데요. 낙산은 요거는 2016년에 결국 요거를 지정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은 29곳이고 그 다음에 경포도 한 75% 정도만 지정 해제를 좀 해서 일부는 좀 남아있지만 도립공원은 지금 29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국립공원은 27곳, 그 다음에 국립공원은 22곳. 이런 숫자들은 조금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립공원이 잘 정리가 돼 있는지 요걸 한번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름들을 한번 29곳을 여러분 한번 딱 볼 때 금오산이나 남한산성이나 그 다음에 칠갑산이나 그 다음에 대둔산. 대둔산 상당히 이쁜 산이죠. 케이블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마이산이나 그 다음에 가지산이나 그 다음에 뭐 조계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운산, 그 다음에 팔공산 이런 산들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국립공원이 좀 더 위에 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도립공원 정리하는데 자, 요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산 중에서 문경세제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문경 점촌에서 딱 소백산맥 넘어가면요. 그 조령관문 넘어가면은 그 뒤에가 바로 충주로 넘어가는 이곳. 자, 그 다음에 경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갯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도 있으면서 여기에 수리산, 그 다음에 옛날에 뭐 그렇죠. 뭐 김연아 선수, 그죠? 보면 수리고등학교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군포 이쪽 일대 수리산, 그 다음에 벌교 갯벌이나 제주 곶잘 이런 곳들도 있는데. 요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앞에 있던 요 이름 위주로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도립공원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정된 곳은 바로 금오산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답은 요거는 2번. 아까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자, 41번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 이제 별표를 좀 한번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1호부터 해서 5호까지 나름대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문제로 이제 6호가 나왔는데 이게 남부지방의 어떤 탈춤 뭔가 이제 전통을 잘 보여주는 그런 탈놀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낙동강이 있는데요. 이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 편에 대표적으로 수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일대 동래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 뭐 해운대에 가까운 이쪽 일대죠. 수영하고 이 동네 부산 지역인데요. 이쪽 일대에는 야류라고 해서 요게 들놀이라고 합니다. 들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판에 가가지고 이제 탈 쓰고 뭔가 노는 이런 형태들을 좀 많이 하는 게 바로 낙동강 오른쪽 편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 편에서는 5광대에 대한 그런 내용, 이 5광대 놀이가 나름대로 잘 연출이 좀 됩니다. 그래서 5광대 놀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통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저기 나오는 이제 고성이나 그 다음에 가산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 마산 지역, 하포 지역 이쪽 일대에서 좀 하는 그런 창원이죠. 지금으로 좀 치면 그 다음에 진주나 이런 지역을 하는데 이 5광대 놀이를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했던 곳은 바로 합천 지역 여기에서 뭔가 이런 놀이들을 파급을 하기 시작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합천에 반마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뭔가 이런 놀이들을 막 시작을 좀 했다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곳이 합천 근처에서 요게 전승전 계속되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 통영하고 고성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 위세가 요게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통영 5광대와 고성 5광대 중에서 이 통영 5광대 요게 바로 6호고요. 그 다음에 고성 5광대가 7호 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요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요.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문제가 지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진주 5광대나 그다음 마산 5광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승이 일부 되긴 하지만 기존의 형태와 약간 좀 다르게라든지 아니면은 전승자가 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고성과 통영 중에서 답은 이게 바로 통영 오광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5마당으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대가 원래 5마당 또는 5명이 한다 이런 뜻이 좀 되는데 이 문둥이가 혹시 뭔지 알겠습니까? 피부가 짓무르고 막 흐물흐물해지고 이런 병이죠. 그러니까 문둥이가 뭔가 신세 타령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 얘기를 좀 했던 게 옛날에 문둥탈 이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둥이라고 하는 이 이름 상당히 몸이 이제 안 좋으시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거 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이런 내용들 요게 좀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풍자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아마 뭐 봉산탈춤이라든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건데 말뚝이하고 그 다음에 양반하고 둘 간에 뭔가 대화를 주고받는데 양반이 원래 말빨이 더 세야 되죠. 근데 말뚝이가 파워가 더 셉니다. 말빨이. 그래서 이 말뚝이한테 양반이 뭔가 이렇게 눌려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풍자탈이고 그 다음에 영로탈이라고 해요. 영로가 바로 어떤 괴물이죠. 괴물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양반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들. 요게 이제 영로탈. 요거 좀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 농창탈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떤 것 좀 관계되느냐고 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파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때 이 둘 간의 사이에서 남자가 이제 제자각시라고 해서 이제 세컨드 개념의 여자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서 애가 생기게 나중에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파가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귀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농창탈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포수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수, 총 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포수가 나중에 사자를 죽이는 막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5마당으로 구성되는 거.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통영 오광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요건 2번이지만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국가무형문화재 6호 요거 가지고 만약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이름들을 몇 호냐 이런 걸 좀 정리했던 분이라고 하지만 요거까지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봅시다. 관광농원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관광농원.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이제 84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좀 하게 되는 거고 도시와 농촌의 어떤 교류, 농어촌의 교류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과 농어민 간의 어떤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런 얘기도 맞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그 다음에 농림수산 생산 기반을 이용한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그 당시에 만든 게 바로 관광농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과 휴양시설은 당연히 설치해도 되겠죠. 요거는 그죠? 그래서 요건 틀린 답은 은근히 어려워 보였지만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농원 사업을 짧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농림수산부가 84년도에 정책 일환으로서 관광농원을 뭔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요때 핵심적인 거는 깨끗한 자연 경관을 도시민에게 보여주면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억 이런 것도 느끼게 해주면서 이 농촌 주민들 그 다음에 어촌 주민들한테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관광시설을 만든 게 그게 지방자치단체 지정을 받아서 뭔가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관광농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학습도 하고 자연학습, 주말농원, 침진수련, 농촌휴양, 효도농원 그 다음에 생산물 채취도 하고 대여도 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관광농원을 보시면 되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표현 금방 이 체육과 휴양시설은 설치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이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인데요. 소재지와 온천의 연결이 옳은 것을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온천 요것도 우리가 자주 정리를 좀 했던 내용인데 이 중에
도구온천하고 덕구온천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덕구온천하고 백암온천은 요거는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울진 근처 평해 울진 요쪽 일대에 이제 덕구온천, 백암온천 요런 온천들 저는 어릴 때 이런 온천들을 좀 많이 좀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백암온천, 어머니 아버지 상당히 좀 좋아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덕구온천, 백암온천은 경상북도 지역이다. 자 그리고 도구온천하고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온양온천이죠. 그래서 요거는 충청남도 지역 얘기가 맞고요. 요거는 충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안보는 요게 충주죠. 그럼 충주면 충북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곡온천이라고 하는 거, 이 온천은 창녕, 경남 창녕이나 그 다음에 창원 요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온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 하와이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이제 경상권에 살았던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던 그런 용 부곡 하와이 뭐 그런 얘기. 그다음 척산 온천은 요거는 속초에 있는 그런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라남도가 둘 다 아니다라고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유성온천. 유성이 지금은 대전이죠. 대전의 유성이니까 대전 유성온천. 자, 그래서 충청남도도 요것도 요거 하나만 맞고 요거는 아니네요. 그죠? 대전광역시니까 정답 찾아보면은 요건 답 될 만한 게 2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그래서 요걸요.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정리를 온천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요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쪽일 때 몰려있는 온천들, 온양이나 그 다음에 도구온천이나 그 다음 예산에 있는 덕산온천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성온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충청권 지역에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온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쪽에 있는 온천들, 백암온천이나 덕구온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온천들 수안보 온천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곡온천 창녕 쪽에 그죠? 요런 온천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온천들이 요런 이름이지만 특이한 것들 아까 속초의 척산 온천이라든지 그죠? 요런 이름들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마지막 정리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요걸 제가 조금 이제 만든 거를 좀 나눠드리면 참 좋겠는데 약간 화면이 잘 안 보이시고 해도 좀 확대해가지고 한번 좀 보시고 해서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로 갑니다. 요 문제도요. 이제 상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민속문화재 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 또 다 외우시고 이런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선시대 상류층의 가옥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고 전주이시 인해번, 전주 사람이었던 인해번이 와가지고 지었는데 이게요. 한번 가만히 봐봐요. 이 인해번이 지은 걸로 전해졌으면 이거는 경주 최부자댁은 아니겠죠. 맞죠? 이렇게 하나 좀 날려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주의 교동에 가면은 이 최부자, 옛날부터 상당히 만석군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최부자 이쪽 일대에 이제 경주의 최부자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또 양반의 그런 가옥으로서 뭔가 대표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김명관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조 때 사람인데 이 배산임수 칠학으로 상당히 좀 잘 지어진 그런 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답이 될 수는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주에 가면 이 월암종택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이제 나름대로 부산 지역에서 공을 좀 세웠던 김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나름대로 종택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3번에 이 강릉 선교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답인데요. 요거는 선교, 선이 배선자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배고 이 교는요 달입니다. 그래서 선교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 근처에 좀 쓰게 되는데 강릉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오죽헌도 기억나셔야 되겠지만 경포대 경포호 들어보시죠. 경포라고 하는 그 호수가요 점점 크게 작아졌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그 뱃머리 같이 이렇게 좀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을 선교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인해번이 지은 그 강릉의 대표적인 건축물 선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건 3번인데 우리 책에도 나름대로 서술 좀 돼 있으면서 내용적으로 한번 좀 정리가 좀 됐다라고 한다면 요건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난이도가 상 문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아는 거를 한번 좀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 안동 하회마을은 물이 회오리 쳐서 이렇게 물이 뭔가 돌아서 이렇게 하천이 뭔가 휘감으면서 돈다. 이런 건데 이 풍산유씨, 문화류씨, 그죠? 그래서 유성룡,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과 관계되는 게 바로 안동 하회마을이잖아요. 그죠? 풍산유씨의 집성촌 이런 거고. 자, 두 번째 경주 양동마을 하면은 요거는 월성 손씨라든지 그다음에 여강이 씨라든지 그죠? 요런 집안의 집성촌이다. 요런 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날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예안이 씨 얘기 좀 나왔으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고성의 양곡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특징상으로 화진포 이제 해수욕장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 고성 양곡마을이 있는데 요쪽 일대에 고성 지역이죠. 요거는 경상남도 고성이 아니라 요거는 강원도 고성인데 이 고성 양곡마을은 특징이 성시로 좀 치게 되면은 그 강릉 함씨나 그다음에 강릉 최씨나 그다음에 용궁 김씨 이런 성씨들이 집성촌으로서 나름대로 살았던 그런 곳이 바로 고성 양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산 외암마을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외암이 누구의 호냐고 하면 이 조선시대 때 유명한 이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나름대로 호가 외암인데요. 그 이간의 이제 6대조 앞에 사람이 이정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간이라고 하는 인물에 호를 붙여가지고 붙인 게 바로 외암마을이 되겠고 여기에 경사지를 좀 이용해가지고 집을 나름대로 좀 잘 이렇게 설화산하고 봉수산에서 좀 내려가는 이러한 경사지에 이제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산 외암마을 여기가 이한이 씨들의 집성촌이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볼 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날릴 수 있으면서 이 아산 외암마을 현충사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아산하면은 또 이순신하고도 또 관계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답이 될 만한 거는 4번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46번 문제로 갑니다. 전라북도에 관광지로 오른 것을 물어봤는데 자, 1번에 보니까 이 변산 반도 지역, 변산 얘기 나왔죠. 여기가 바로 전라북도 지역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읍사, 아까 우리 정읍 얘기했죠. 향악 얘기할 때 아까 정읍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정읍이라고 하는 곳이 전라북도 정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이 망상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동해 요쪽 일대에 망상해수욕장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평사라고 하는 거는 춘천에 있는 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요거는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천 해수욕장 하면 요거는 보령이잖아요. 충남 보령이잖아요. 그죠? 충남 보령이고 그 다음 마곡사는 요거는 공주의 유명한 절이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50번 문제도 마곡사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율포 해수욕장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게 바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 정리를 할 때 율포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전라도에서 하나 우리가 좀 배웠던 해수욕장인데 요게 보성에 녹차 유명한 보성이 있죠. 요게 율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주사는 이게 광주 바로 옆에 있는 화순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이 좀 보였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1번 딱 보면서 정읍이라든지 변산 이런 이름을 조금 잡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답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해수욕장들 중요한 해수욕장들 요걸 좀 찝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 쭉 한번 좀 드렸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는 것들 이런 구조라라고 하는 이 해수욕장 그 다음에 또 이쪽 따라서 올라가면 요건 뭐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근처는 한번 뭐 송정이나 광안리 부산 가보신 분들은 뭔가 좀 알겠지만 진화해수욕장이라든지 일광해수욕장 요쪽에 있고요. 구룡포 과메기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삼척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망상해수욕장 요쪽하고 그다음에 정동진 경포 그다음 낙산 속초 그다음에 마지막 50번에 나오는 화진포 이런 이름이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포 솔밭
해수욕장. 요게 아까 보성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제주도 지역에도 해수욕장들 이 5개 정도는 정리를 쭉 한번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해안 쪽에도 보면은 이 말리포나 아니면은 뭐 한화계,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사곳 해수욕장, 요것도 하나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천 요쪽 일대하고 변산, 격포 요런 지역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해수욕장이 있는지 행정구역을 좀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47번으로 갑니다. 자, 강원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강원랜드 한번 가보셨나요? 그래요. 저는 옛날에는 강원랜드 이렇게 좀 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사행성을 주장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토요일인데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거기가 바로 이 사북이라고 하는 이쪽 일대인데요. 한 높이로 치면은 한 800m를 좀 넘죠. 한 833m 이 정도 좀 되는 곳이 강원랜드. 여름에 가도 서늘하고 좀 추운 기온이 좀 많은 곳이 바로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복합 리조트 시설로 운영이 잘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1번하고 2번은 자주 보이는 형태인데요. 이 폐광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94년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을 조금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폐광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95년도 돼 가지고 이 특별법을 폐광 지역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폐광 지역에 대한 거를 뭔가 사람들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98년도 가가지고 이제 강원랜드라고 하는 주식회사 이제 강원랜드죠. 강원랜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2000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국인들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 3번 한번 보세요.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게 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94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내국인 출입을 허가받았다. 자, 그래서 이 완전히 운영을 시작하는 거는 2000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내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 안에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요거는 연도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었고요. 이 관광자원 해설을 보면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숫자들은 한 번 더 보시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48번 문제인데요. 이제 강과 댐의 연결이 옳은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1번에 영산강이 이제 전라도 지역에 있는 강인데, 그죠? 그러면 이쪽 목포나 나주 이쪽일 텐데 팔당댐은 요거는 한강을 이용하는 그런 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충주라고 하는 곳은 요게 남한강이잖아. 한강인데 남한강이죠. 그래서 남한강 지역 이쪽일 때 충주고요. 그럼 대청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금강을 이용하는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동댐은 안동이 낙동강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섬진강이 아니라 안동, 요거는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요거는 3번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댐과 관계된 거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드렸는데 금방 나왔던 이런 안동댐, 요런 댐이라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그 팔당댐, 요런 댐들, 요런 이름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댐 이름들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대청댐은 여기 금강과 관계되는 댐, 충주댐은 요거는 남한강과 관계되는 댐,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 유역을 따라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 중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절과 관계된 이름들 중에 산과 관계되는 그런 절 이름, 요 중에 7가지를 세계 문화유산에 2018년도에 이제 지정을 좀 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죠. 자, 외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번 외우면 좋겠다 했죠. 선봉에 있는 우리 대부가 와, 마법이 완전 통이야, 짱이야, 요렇게 한번 좀 외우자고 하죠. 그래서 이름 선봉, 대부, 마법, 통, 요렇게 한번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봉이라고 하는 게 여기 디귿에 나오는 봉정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라고 하는 개념이 니은에 나오는 부석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공주에 나오는 마곡사라고 하는 절이고요. 그 다음에 법이 여기 보은에 있는 법주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금방 여기에서 양양의 낙산사나 그 다음에 평창의 월정사나 요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잡아줬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요거는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절 외적으로 이제 2가지를 우리가 딱 더 기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대가 대응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이 바로 서남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사 그 다음에 대응사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선봉대부 마법통 요렇게 요건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건데 요게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 50번 문제인데요.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자연 석호인데 이 석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다가 김일성의 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의 별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는 화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진포하고 그 다음에 이 송주호가 있는데 이 고성지역입니다. 고성지역에 이러한 석호가 있고 자연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송주호 바로 옆에 여기가 바로 왕곡마을 있죠. 왕곡마을. 같은 고성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3가지 기억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영랑호가 있고 영랑호에서 좀 더 내려가면 여기에 청초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건요. 그래서 속초 지역의 대표적인 석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경호, 경포호 있죠? 그게 강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아보면은 요거는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봤고 금방 요쪽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쪽 일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좀 해봤는데 이 50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매 앞서가지고 아, 내가 기본적인 스키마가 좀 있는 배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정말 어렵게 꼬아내고 이거는 책을 씹어 먹어도 못 풀 만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자원 해설은요 10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정말 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80점 선 정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 쌓이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 국보 1호부터 해서 막 끝까지 다 외운다든지 뭐 보물도 마찬가지고 뭐 다 외우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안 외워도 날릴 거 날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까지 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규칙성이 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놈들은 계속적으로 좀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기본 베이스 딱 깔리고 그리고 점수를 계속 쌓아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내가 찍었는데 찍신이 강림하셨다. 뭐 이런 문제도 한두 개 더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